헌법 제11조상 바로 72년 전 1950년 9월 15일 저 북한 공산 집단의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출한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 공산 집단은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 이래 끊임없이 이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침략해오고 기도해왔습니다. 바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1948년 제정된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침략과 남침 사상을 퍼뜨리고 있어요. 바로 어저께 9월 8일 날 김정은이는 핵무기 선제 사용을 법제화하여 사실상 모든 상황에서 마음만 먹으면 선제적인 핵 타격을 가한다는 한반도 공포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서 있을 수 없는 망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수령주 절대주의 3대 세습 정권에서 그 인권 침해가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대한 남침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바로 제정된 것이 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고 합니다. 위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장은 이미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거나 북한 실상에 대한 남한 국민의 이해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높아졌습니까? 여러분, 초중등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엄연히 공개되는 방청을 위해서 정문 앞에 모여 계신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선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등학생, 중등학생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북한의 남침이라든지 그것이 전혀 없어요. 북한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건데 어떻게 남한이 북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혹자는 그럽니다. 국가보안법 없어도 형법상의 나열한죄, 외환죄로 할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외환죄는 적국이어야 됩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국가 불법 집단에 불과합니다. 형법 외환죄로 의뢰할 수가 없어요. 혹자는 내란죄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란죄는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폭동이 있습니까? 교묘하게 사상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중국의 대립구도로 신냉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이 기술전, 사상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광범위한 정보 조작, 북한 찬양, 주체사상 홍보,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적할 수 있는 게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입니다. 혹자는 또 그럽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찬양 거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991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축적된 판례에 의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주관적 구속여건을 추가해서 엄격하게 명백한 위험성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국가보안법 7조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기소되는 범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헌법 31조 2항에 대해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인 법률로 양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어요. 이 국가보안법을 불편해하는 사람 바로 누굽니까? 바로 간첩, 안보 위해 세력, 빨갱이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1948년 건국된 이래 이 국가보안법 덕분에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 헌법을 지켜야 되고 이 헌법을 지키는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마지막 인계철선입니다. 양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우리의 목소리에 지지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를 직접 보고 계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흔들리면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불우인 국가보안법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열 원장님과 그 다음에 우리 한편의 문수영 변호사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세제수호법 국가보안법은 합헌이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자유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적 장치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을 결정을 기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세력을 규탄하며 청구한다. 북한 간첩들과 안보 파괴 세력 활동을 합법화해서 북한식 공산혁명 달성에 2단계를 따라주려고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하는 것이냐? 다들 북한으로 가라! 하나, 북한 등 안보위 세력의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에 침묵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할 의지가 있는가? 각성하라! 각성하라! 하나, 우리는 망국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작업을 실행하고 지지하는 자들의 명단과 활동을 기록하여 역사적으로 단죄할 것이다. 단죄하자! 하나,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면 자유대한민국도 헌법재판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상투적인 헌법소원, 위헌소원 등에 휘둘리지 말고 이전의 판례처럼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2022년 9월 15일 국가보안법소 자유연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자유민주연구원 행동하는 자유시민 바른사회 시민의 자유안보운동 105개 단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보법소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자유안보포럼의 황윤덕 대표님과 정부의 정부영 위원장님. 국가보안법 수호선언문.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 제주 4.3 사건, 여수 중군 반란 사건 등 좌익분자의 준동으로부터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된 안보수사법이다. 당시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제12권 세계 지도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일관되게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 때문에 활동하기 불편한 세력은 북한 간첩이나 안보위의 세력들이지 선량한 국민은 불편할 이유가 없다. 북한과 국가법 폐지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화법이며 통일을 저해하는 반통일학법이라고 왜곡 선동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사상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국체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표현을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간첩이나 안보위의 세력들이 적화 활동을 막아 전국적으로 자유민주 통일을 촉진시키려는 법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법 이외에도 국가보안법보다도 더 강력한 안보특별법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법, 국토안보법, 전복활동규제법, 독일의 헌법보호법, 사회단체 규제법, 일본의 파괴활동 방지법, 영국의 공공기밀 보호법 등이 그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법목적상 남북의 평화통일을 이루기에도 본성되어야 한다. 그 이유인즉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적화 행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국내외 국가 및 제세력의 체제 위협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불확실한 현 한반도 상황에서 김정은의 말만 믿고 한반도 평화가 발전된 양 체제수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법적 버팀목을 제거하여 북한의 공산혁명 투쟁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격이다.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2022년 9월 15일 헌법재판소 앞 국가보안법 소자위원회 공동대표 김태훈, 유동열, 박소영, 박윤환, 박윤덕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국가보안법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남은 불의이자 우리 생명과도 같은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저 세력들을 상대하면서 저희들 오늘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가단체장 발언이 이어져 있습니다. 한변 회장이신 이재원 회장께서 바로 자유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지켜야 할 이유는 100가지도 넘고 이미 회견 취지와 성명서를 통해서 주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3가지 문제만 지적하고 다음 발언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송량지인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겠지요. 옛날 중국 전국시대 송나라에 양몽이라는 군자를 자처하는 군주가 있었는데 이후 초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장군들이 적군이 강 중간에 이르렀을 때 공격하자고 주청하였으나 상대방이 공공할 때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은 어진 일이 아니라며 적군이 강을 다 건너 진영을 갖춘 뒤에 공격하라고 명령하였고 이 때문에 송나라 군대는 이 싸움에서 대패해서 거긴 뭐 송나라도 멸망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할 자유까지 허용해서 서구 선진국 수준의 자유국가가 된다는 어리석고 위선적인 국가반법 폐지 弁비아들이야말로 현대판 송나라 양봉이 아닙니까? 핵무장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험이 없는 서방 여러 나라들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망하게 할 일인 줄 알면서 주사파 간첩들에게 마음껏 활동할 공간과 자유를 베풀자는 자들은 국가 반역자들이 아닙니까? 다음, 이제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사회의 수준도 높아져서 북한이나 반국가 단체를 찬양 공모 동조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나라에 크게 위험하지 않고 그를 염려할 것도 없다는 주장도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총탄이 날고 포연이 자욱한 전장의 국가 이익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사상전 2년 전에서 국민이 적의 주장과 선전에 동조하여 무장해제되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주장입니다. 주사파 종북주의자들이 국회를 비롯한 사회 곳곳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체제 전복의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관을 봐야 곡을 하겠다는 논리는 나라가 망해야 위험이 입증될 수 있다는 막말입니다. 국가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판에 울타리를 걷고 도둑들에게 뒷문을 열어주잡고 거품을 무는 자들, 나라가 망한 뒤에야 선전선동과 고무찬양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자들은 대체 어느 나라의 국민들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가보안법으로 북한이나 반국가단체의 활동 등을 찬양 고무하는 것을 처벌하면 국민들이나 국가에 무슨 불편함과 손해가 있습니까? 간첩이나 체제 전복을 꿈꾸는 이적단체들 이외에 이 법규 때문에 인권이 제한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주의 김치방기를 찬양하고 무력 적과 통일을 고무하며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세력이 나라를 입설기를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면 왜 아무 문제도 없는 이 규정을, 이 법을 없애지 못해서 안달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들의 동조 세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지켜서 합헌 결정을 내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라를 나가게 만드는 자유를 이대로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다음은 양주회장이신 이한주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양지의 회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금의 대한민국 체제는 공산화냐 자유민주주의 수호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북한 공산 세력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줄기차게 자유 대한민국의 적화 통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발에 대응하여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처벌을 형법으로는 형법 98조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권도 대한민국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적은 적이지만 나라로 법률적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 공산주의 정권은 국토를 참전하고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임을 명백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가 아닌 반국가단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있어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48년 12월 달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까지도 국정원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그들의 적화 통일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공수사권이 박탈당하고 업무 자체가 유명무실한 껍데기만 국정원, 무늬만 국정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다해 이제는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하러 달려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좌파 종북 세력들이 김정은 정권과 합세하여 가난하고 못살고 그런 공산국가를 만드느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세계 7대 경제 대국인 부유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을 지키겠는가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좌파 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는 대국민 복세 문민이요 사기극입니다. 이들의 사수에 속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을 지켜서 수호해서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켜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을 수호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해주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음은 송대성 대수장 상임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을 이끌고 있는 송대성입니다. 여러분, 분단 70년 사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70년 분단사에 한결같은 북한의 대남 목표는 무슨 대화지 뭐니 해도 남한을 공산화로 통일시키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대남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펴는데 우파 정권, 좌파 정권이 있을 때 2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2대 장벽을 부르지 못해서 아직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2대 장벽은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요, 주한미군이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요, 또 하나는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는 북한 정권 3대에 걸친 수건사업입니다. 무슨 수가 있어도 자나깨나 주한미군 철수, 자나깨나 국가보안법 폐지, 이것만 없으면은 한반도 전체를 순식간에 공산화로 통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의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한의 수범과제요, 좌파 정권의 수명과제입니다. 그것을 북한이 지령을 내리면은 늘 좌파 정권, 우리 사이의 체제 전복 세력들은 그 지령을 받아서 저 건너편처럼 저렇게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되면은 쟤네들은 우리나라 전체가 완첩 천국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 국민 여러분들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녁에 마시를 다닐 수 없습니까? 해외여행을 갈 수 없습니까? 오직 불편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있어 오직 불편한 것은 체제 전복 세력들과 이 사이에 있는 감정들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반드시 우리는 물리치고
통일과 함께 주한미군도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철벽 국내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수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외 우리 국제관계에서는 주한미군이 이 땅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실체를 잘 아시고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전술에 사술에 말려들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헌법을 생각하는 모임의 대표이신 구상진 변호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국가보안법은 나라를 지키는 법입니다. 나라를 군인들께서 목숨을 바쳐서 무기로 지키듯이 적의 정신적 공격, 선동, 선정 등 간접적인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다른 법으로 된다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폐지하려고 하겠습니까? 국가보안법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므로 국가보안법도 지켜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자는 전국적으로 나라를 파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네, 다음은 NIS 전직 모임의 공동대표이신 신원 대표님께서 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다 오늘 발언하시는 분들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국보법 수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는 공직 생활 한 30여 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독재 국가라는 그 오명을 듣고 또 민주화 과정을 겪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소위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저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좌파 세력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제가 1970년도를 기억합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6.23 선언을 할 무렵에 저희가 그 경제 상태가 북한보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보법이라는 탄탄한 체제를 가지고 국가를 발전시킨 덕분에 우리 경제 규모가 그때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의 50분의 1도 안 되는 국가입니다. 그 국가에 대해서 무슨 미련이 있다고 이렇게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통일, 평화를 내세웁니다. 국보법이 통일과 그 평화를 저해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통일입니까? 김정은이 이끄는 나라의 통일입니까? 자유, 시민, 민주주의 제재, 또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통일입니까? 평화? 아무 평화는 됩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우리 생명을 언제라도 위협할 수 있는 이 상태 평화 원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도 역시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한 평화가 돼야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중요한 건을 심의하는 헌법재판소 존경하는 재판관님들에게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하시는 결정이 과연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순간을 여러분이 결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앞으로 어떤 나라에 살지 또 어떤 상황에 살지 그거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좌파 세력들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손들은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그래서는 생각이 있는, 양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과연 국가보안법이 어떤 것인지 하는 그것을 현명한 판단을 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세계는 소위 세계 권위주의와 독재 체제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간의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추국가라서, 글로벌 중추국가라서 그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수호해야 됩니다. 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여기에 대한 지지를 희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가보안법 수호를 위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몸바쳐서 싸우셨던 분들이 오늘 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저희들이 그 가슴이 많이 아프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거에 대해서 참 너무 통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엄마부대 대표이신 우리 주옥순 대표께서 자유발언 있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다시 한번 서게 돼서 정말 화가 납니다. 2015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을 외치고 무려 6개월간 저희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국가보안법으로 저 좌파들의 선동에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농락을 당한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헌법재판관의 나라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국가인권위에서 주장하는 이 헛된 주장에 대한민국 최고의 보루인 헌법재판관이 농락을 당한다면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 간에 지금 국가인권위가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력과 군사력이 북한이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해체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인권위원회는 평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주장하는 평화는 가짜고 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저들이 없애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공사나 연방제로 끌고 가려는 작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저들의 술수에 더 이상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우리 국민들의 이 목소리를 듣고 반드시 헌법을 합헌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행동하는 시민운동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저 주사파 좌파들에게 농락을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저희들은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한 2014년 12월 19일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적 기본질서 해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저는 강력히 우리 변호사와 헌법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저 독일의 반나치법을 분명히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 좌파들에게 농락당해서는 안 되고 저들이 주장하는 이 국가보안법 7조 폐항은 여러분,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에 한 분이라도 우리는 불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유지해야 되고 자유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서도 최소한 5년까지는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과거에 2014년 12월 19일 우리 이곳에서 상복을 입고 무려 6개월간 집회를 해왔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투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우리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애국힘 의원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집회 시위가 아니라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구호를 외치거나 환호성을 올리면은 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그냥 무성으로 손만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이렇게 법을 너무 잘 지키고 있는데 정무원 부근에서 기자회견 형태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거듭 네, 저희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구호를 외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삼엄한데 정말 중요한 국가보안법은 유지하라고 외치지 않는 경찰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여러분들 저들이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여러분 표현의 자유 없애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5.18 우리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5.18 왜곡법 이래가지고 저희 이제 표현의 자유를 다 말살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자는 겁니까? 저희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들이 기자회견인 만큼 발언자의 발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찰들도 이제 더 이상 경고 얘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언을 네, 우리 한변의 구충서 변호사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변의 법치수호센터장을 맡고 있는 구충서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국가보안법 2조 7조 위원 헌법소원 또 심판제 예청의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만은 저는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빨갱이가 아니고 북한 간첩이 아니라면은 국가보안법 합헌 판결이 날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이 위헌일 수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변란을 목적으로 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는 세력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외국의 국가, 그건 우리가 형법상 외환죄라든지 간첩죄라든지 이런 걸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아닌 단체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에다라든지 아랍의 SI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대한민국의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것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죄라든지 간첩죄로 처벌을 못하는 공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처벌하자는 게 국가보안법이고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자는 법인데 뭐가 위헌이나 이런 이야기냐 이거예요. 위헌의 소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가보안법 2조 7조가 위헌이라는 건데 2조가 뭐냐면은 이 법에서 말하는 반국가 단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정의한 규정이에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단체나 결사를 말한다. 그로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국내외의 단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국가 단체에 꼭 북한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의 그런 반국가 단체도 있을 수 있고 처벌하자는 건데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우리 영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보안법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는
반국가단체를 처벌해서 내 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데 뭐가 위헌이냐 이거야. 그러면 그걸 위헌이라고 헌재 재판관이 판결을 해? 반역죄지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핏대 올리고 큰 소리 낼 일도 아닙니다. 이게 그동안에 이미 기존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 국가보안법이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유가 박탈됩니까?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정은이 만세 말이야 공산통일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다니도 허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 국가보안법 위헌이 날 수 없고 이 국가보안법이 우리 대한민국과 체제를 지키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의 번영을 지키는 법이기 때문에 어디 위헌성이 있을 곳이 한 군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을 잘 아시고 만약에 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저쪽 이런 사람 뭐 해가지고 말이지 뭐 여기다가 뭘 의견을 내고 하면은 될 거라고 줄리차게 그런 공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70년 넘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파괴 공작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국가보안법을 위헌이라고 계속 거기다가 이제 독지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 우리는 이 국가보안법을 수호해서 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관은 저희들이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기 위한 저희들의 외침을 절대 간과하지 않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공동대표이신 우리 박윤환 변호사님께서 자유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기자회견하기 아주 좋은 날씨지요. 보니까 KBS, MBC, SBS 전부 투명 옷을 입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9시 뉴스나 8시 뉴스에 톱뉴스로 기자회견이 보도될 것 같은데 아주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 전부터 성명서나 취지문에서 충분히 취지는 낭독을 했기 때문에 긴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앞에 나서신 우리 선배 변호사님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날 리가 없다 하니까 더욱더 안심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그래도 교수 생활을 한 그 죄로 상식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려고 하는 세력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7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 계신 제일 연세 많은 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놈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수립되자마자 48년도에 국가보안법이 초기에 제정이 됐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형법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주 4.3 같은 좌파, 극렬 좌파 빨치산들이 양민을 학살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일본 형법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이 만들어진 전까지는 일본 형법이 지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6.25 전에 어쩔 수 없이 국가보안법을 먼저 만들게 된 게 바로 종북 좌파들이 제주도를 점령을 해서 재헌국회 선거를 방해를 하고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 200명을 뽑는데 2명을 뽑지 못한 것이 바로
제수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198명밖에 국회의원을 뽑지 못한 그 사태가 있고, 제주의 빨치산들 진압하러 간 경찰과 군인들이 빨갱이들한테 학살을 당한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육군 중령이 같은 군인 쫄병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 사태를 두고 처벌하는 법이 없이 형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으니까 벌써 70년도 훨씬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맨날 국가보안법 폐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합니다. 그 제일 소개가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문재인이가 제일 두목입니다. 문재인이 회고록에 보면은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한 것이 전추의 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바로 박원순입니다. 박원순이는 30년 전부터 제일 먼저 책을 펴낸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인데, 문재인은 물러나고 박원순이는 죽은 상태에서도 어리석은 좌파 똘마니들이 문재인이 박원순이를 따라서 앵무새처럼 짓거리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특히 좌파 변호사들은 국가보안법으로 먹고 살다가 이제 국가보안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폐지시키자,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구충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헌법재판관들이 미친놈이 아니라면 위헌 판결은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헌 판결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번쯤 재판에 넘어가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왜 또 합니까? 볼 것도 없이 기각을 해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살리는데, 지금부터라도 헌법재판관들이 힘을 같이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오늘 저희 기자회견 참석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말씀은 우리 유동열 원장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몸소 국가보안법 자위원장가 주관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많은 우리 애국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시부터 2시까지이기 때문에 2시 이후에 또 다른 단체가 이 국가보안법 수호를 위한 또 기자회견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촉박해서 끝납니다. 이 국가보안법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안보헌법입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법령이 있지만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안보헌법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저희 국가보안법 수호 자위원들은 국가보안법이 존속되고 이걸 발전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기자분들께서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네. 네. 예의상 저희가 여쭤봤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지냈어요? 저쪽으로 옮겨가 볼게요. 아직 껍데기가. 우리는 저쪽에서. 안녕하세요. 보라. 껍데기가 남았기 때문에 어린 사람. 이제 가시는 거예요? 저희요? 저희는 이제 일단 끝나서. 네.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 이천 교수하고요. 경기도도 저쪽에 그 도의원들하고 만나는 걸 좀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공감에 있는 도의원들하고. 성남은 이미 시행된 것 같아요. 사실은 작년에 우리 동네 모집하더라고. 수고하셨어요. 네, 여기 명함 하나 주세요. 내가. 네네네. 또 새로운 명함이야 또? 뉴델리. 우리 취재해라. 왔어. 지금 이쪽 저기는 끝났어. 갔다고 들이 아주 또 저렇게 많어. 아니야, 이거는 저기 사랑교회 팀. 저기 사랑교회. 전광훈 목사님. 아이씨, 부정회장이나 더 가다 왔어. 아이고,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단체가 다르고 여기 여기 시민연대에서 하고 저쪽은 사랑교회 쪽에서 하는 것 같아. 아까 문소정 변호사는 봤거든. 근데 문소정이도 왔어? 응, 여기 앞에 여기 이분이기다고. 나도 처음에 못 알아봤어. 무슨 대학생인가 했어. 저쪽을 찍어야 되는데. 네? 저쪽. 지금 찍으러 갈까 말까. 누가? 야. 재경이? 아니, 저기. 저쪽은 바람도 있구나. 재경이 저기 있어. 또 이럴 때는 훔쳐야 돼. 여기. 응. 바닥이 열받아갖고 더 더운 거. 해도 많이 안 탔는데. 응. 해도 별로 없는데. 저쪽은 유변도 왔는지도 모르겠어. 유변이 왔는지 모르겠어. 구주화 변호사는 있는데 유변은 안 보인다. 여기서? 응. 변호사가 뭐? 아니, 그래서 지금 저쪽을 찍을까 말까. 찍을까? 엄청 많은데. 아니, 원래 거기에 소속이잖아. 너가 있으니까 돈은 넉넉하게 주겠지. 변호사 시키면. 잠깐 몇 점 맞는 거예요? 몇 점 나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북한을 찬양하는 게 죄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급진 대결 프로젝트를 사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일 변호사님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아까 한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임명재 경비과장 언제부터 변호사들 기자회견하는데 방해하고 난리야. 방송하고 경찰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방송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방해하면 저희들은 무조건 국가배상 청구하겠습니다. 마이크 잡는 사람 그리고 기자회견 방해하는 사람 가차없이 국가배상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비 안 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8번째로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에 대한 위헌 심판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 재판 같은 경우에는 기판력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제기하면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에는 왜 이렇게 자주 합니까? 왜냐고? 문재인이가 임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 문재인이 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임명한 재판관 1명, 이들이
현재 헌법재판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이 주사파 일당이 자신들을 처벌하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지금 위헌법률 심판을 지금 저 장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유남석 재판장 잘 들어!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이 세 사람이 문재인이 임명한 재판관들이고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가 임명한 이석태 재판관, 이은혜 재판관, 더불어민주당이 선임한 김기영 재판관 다 잘 들어! 너희들이 만약에 국가보안법 제2조와 7조에 대해서 위헌을 선고한다면 너희들은 동일한 주사파 일당이라고밖에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다고 경고한다. 왜냐고? 주사파를 편들고 주사파를 처벌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 또는 구성원 또는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의 행위를 찬양, 선전, 고무,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만약에 위헌이라고 판단한 그 근거가 된다.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우리가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이란 나라는 동독, 서독으로 나뉘면서 동독의 스파이들이 하도 개치라를 떨고 그리고 나치주의자들이 엄연히 그 나라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서독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 보호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단순히 위헌 정당 해산 심판제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헌법보호청을 만들어서 헌법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아주 과감하게 그것도 가중처벌하면서 헌법을 지켜냈으니까 결국은 동서득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라고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그리고 형법과 국가보안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형법의 간첩죄로 간첩을 잡을 수가 있나요? 형법 98조에 간첩죄 조항 달랑 하나를 가지고 적국의 군사 기밀을 전달하거나 탐지하는 행위를 어떻게 잡아내요? 증거를 채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죄를 통해서 대부분의 간첩들 100% 간첩을 이렇게 잡는데 잡아놓고 나서 이 법을 위헌으로 선고한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문재인 같은 주사파 빨갱이가 나와서 대통령을 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다 선임하고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어떤 결과를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저 청은이 입속에 집어넣으려다가 지금 못하고 양산 내려갔는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고 있는 법 유일한 법이 국가보안법 제7조 그리고 2조인데 이것을 무너뜨린다고요?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못 지킨다면 당신들은 대한민국 땅에 살 자격조차도 없고 이 땅에 묻히지도 못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간첩들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보안법을 해체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인용해 준다면 대한민국은 간첩에게 북한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는 겁니다.
북한을 찬양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간첩 아닙니까? 우리 자유통일당 구재원 변호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재원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의 입법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국가보안법 1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1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한 인간이 누굽니까? 다 잘 아시네요. 바로 저 문재인이라는 대한민국 한민족 5,000년 역사의 최대의 인간 역적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의 지금까지의 반국가 활동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은 6.25 기념식에서 북한의 국가를 연주하고 김일성의 복장을 한 채로 등산을 갔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연설을 하면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성을 부정했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국가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USB를 김정은에게 몰래 빼돌려서 간첩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 USB의 내용을 아직까지도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간첩죄로 고발당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용문서 훼손죄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간첩의 왕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3 폭동의 주범 남루당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문재인은 임기 5년 내내 해외여행 다니면서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고 헛소리만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잠만 자다가도 북한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는 게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원운석을 간첩의 왕 신영복채로 만드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 문재인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깜빵에 집어넣지 않는 한은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 보니까 또 문재인은 칼로 수박 썰어서 처먹고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까 지금? 수박철도 지났는데 어디서 수박을 구했는지 수박 처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는 또 어떻습니까? 국회는 김여정의 지령을 따라서 입법을 했습니다. 김여정의 지령에 따라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난달에는 김여정의 지시에 의해서 지령에 의해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테러했습니다. 박상학 대표의 생명이 위독해지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지령에 따른 목적수행 범죄라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4조에 나와 있는 지령에 따른 목적수행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보안법 논란은 제가 작년 6월 달에 우리 국민혁명당 집회에서 다 말끔히 다 해결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 사기죄가 폐지되면 제일 좋아할 놈들이 누굽니까? 사기꾼이죠. 절도죄가 폐지되면 제일 좋아할 놈들이 누굽니까? 바로 도둑놈이죠.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죄가 폐지되기를 가장 바라는 인간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종북 주사파 간첩들입니다. 그리고 저 공산당 인간들입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바로 정신 나간 인간들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국가적 사명을 띠고 무슨 사회적 사명을 띠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는 줄 아십니까? 전혀 아니에요. 바로 반국가단체 저 김정은 북한 독재 정권을 찬양하고 고무하고 선동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종북 주사파 간첩들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IAEA에서 이틀 전에 북한 영변의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재가동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거리 지나가면서 한 빨갱이들 봤죠? 대한민국이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정당 우리 자유통일당, 다음은 김세열 조직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열입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1948년 12월 1일 날 만들어졌는데 정말 그때는 대한민국 전체가 공산주의로 완전히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보안법이죠. 즉 나라의 울타리, 나라의 방패입니다. 이걸 지금 뭐 위헌이니 뭐니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국군을 폐지하겠다, 헌법을 폐지하겠다,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식들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울타리, 우리의 방패를 뺏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지키겠다는 법을 없애겠다는 놈 누구? 바로 간첩 아닙니까? 이거 좋아하는 놈들 누굽니까? 이걸 없애면은 가장 좋아할 놈이 김정은이고 그 다음에 종북주사파 빨갱이 간첩 아닙니까? 이미 국내에 5만 내지 15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자식들 마음 놓고 활동하도록 마지막 방패를 걷어내겠다는 것이 보안법 폐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두고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국보법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놈들은 전부 빨갱이 간첩입니다. 2004년도에 노무현이가 보안법은 칼집에 꼽아서 저 박물관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 국민의 67% 이상이 들고 일어나서 당이 쪼개질 정도로 엉망이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켜온 나라입니까? 6.25 직전에 군대까지 빨갛게 물들어 있을 때 이 보안법으로 숙군 작업을 해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 후에 수도 없이 많은 별날이 일어났지만은 전부 이 대한민국의 방패, 대한민국의 울타리, 보안법으로 지켜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헌법보다 더 중요한 헌법을 지키는 울타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여기서 위헌을 논의한다. 이야,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대한민국 맞아요?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정도 됐습니까? 쇠가 잡혀진 겁니까? 이미 망해버린 겁니까? 그러나 우리 여기 있는 애국자들 다 나왔습니다.
전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아예 위헌이니 뭐니 하는 논의 자체가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야 될 사항입니다. 저들은 지금까지 종전선언, 미군 철수, 보안법 철폐 이 세 가지를 70년 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종북 종전선언을 미군 철수라는 것을 알고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이제 남은 보안법을 철폐하자고 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결같이 김정은이 가장 좋아하는, 시진핑이 가장 좋아하는 보안법 위헌 논란이 자체부터 분쇄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새끼들 뭐한 놈이야? 국민들 세금 갖고 밥 처먹는 놈들 맞아요? 우리 국민혁명당은 결코 천만이 조직되어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자유통일, 맞아. 자유통일하려면은 보안법이 필수입니다. 이것을 없애겠다, 위헌이니 논란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를 제거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도둑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를 우리 손으로 제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거되면 바로 공산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5년 동안 문재인이 하는 것 꼬라지 봤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인민민주체제로 가는 방향에서 그래도 광화문에서 천만이 움직여서 이것을 막아냈습니다. 절대로 위헌이니 뭐니 하는 이 논란 자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분쇄합시다. 가장 좋아할 놈들, 간첩, 빨갱이, 김정은이, 시진핑이 정신 바짝 차려라. 대한민국은 절대로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그런 것을 계속 논의하는 자체도 우리는 결국 종북주사파 김정은이 편, 시진핑이 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 재판관들도 앞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절대로 허튼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절대로 우리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상 우리 현재 정말 한번 화나서 감을 드리고 싶은데 기자회견이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국군을 해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안법을 해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보안법 해체에 대해서 인용을 한다면 헌법재판관은 다 간첩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보수파의 어머니 주옥순 대표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돼서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 12월 28일 통진당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려 이곳에서 6개월간 지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싸워왔습니다.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결국은 통진당을 해산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또 시작합니다. 이 국가보안법 7조 1항을 반드시 사수하기 위해서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의 엄마로서 이 나라를 지켜야만이 우리 후손들이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반드시 투쟁하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약속합니다. 여러분, 말하지 말고 핏개만 드세요.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네. 저희들은 그 통진당 해산을 시킬 때 투쟁을 해본 경험도 많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저 사람도 자신들의 자녀와 자식이 다 있고 부모 형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결국 저 인물들도 똑같이 김정은 밑에서 시다발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헌법재판관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왜 투쟁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헌재의 첫 국가보안법은 공개 변론을 지금 국민인권위원회에서 여기 지금 내놨습니다. 그런데 국민인권위원회 전인연 이 여자가 여러분 지금까지 국민인권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한 것이 없습니다. 정교조 이 세력들의 잘못된 것을 인권위원회에다가 소원을 내면 그 나쁜 아이를 오히려 더 표창장을 주고 그 사람을 칭송했습니다. 이런 집단이 바로 인권위원회 전인현 이 여자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분명한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저는 내통하기 위한 세력들에게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이것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지금 식사 잘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부적으로는 지금 국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이 정도로 지금 헌법재판관에게 제소를 할 때는 그만큼 이 나라가 위기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당은 반드시 저 독일의 나치법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더 이상 저들에게도 이 독일의 나치법을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여러분 헌법재판관들도 편하게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독일 나치법은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이 깃발, 휘장, 유니폼, 구호, 격려 방식 등 모든 것이 독일 헌법의 나치법에서는 이것을 했을 때는 바로 3년 이하의 징역과 자유를 제재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헌법재판관님들 분명히 들으세요. 저곳에는 5년 통진당 해산 때 있었던 헌법재판관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지금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이 2,500만 여성들이 있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엄마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 국가보안법 1조의 제정을 반대합니다. 반드시 헌법재판관들은 합헌을 해주시기를 대한민국 2,500만 여성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우리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더 이상 저 주사파 일당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이상 농락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면 헌법재판관은 절대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고 우리 엄마들은 반드시 끝까지 투쟁해 나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저들이 주장하는 이 헌법 7조 1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가짜 평화 노릇을 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문재인 일당들이 주장했던 평화, 인권, 공정, 이거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실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이 인권의 은혜가 주장하는 이 경제력, 군사력, 이거 다 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은 절대 저들의 손아귀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더욱더 강화돼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독일 나치법을 도입하기를 저 여의도 국회 300명 저들에게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이 자유통일당 여성으로서 반드시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피켓 들었다 놨다 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저 헌법재판소 안에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헌법재판관님들 들으십시오. 우리는 2,500만 여성으로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사수하라, 이거 헌법재판관 앞에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첩들의 주장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간첩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북한의 핵이 북한 주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김정은 일당과 그 도당을 위한 것입니까? 북한은 핵이 없어져야 국민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국가보안법입니다. 오늘 북한 실향민 중앙협의회 노학호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노학호 회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이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있은 지 72주년이 되는 날인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 현실을 놓고 자유통일당이 자유통일을 외치면서 국가보안법을 사수하는 이런 이 행사,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 앞에서 갖게 되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과 같은 이런 역사요, 6.25 남침해 인천 상륙작전으로 새로운 북진의 기회를 열었던 것과 같은 뜻깊은 이런 기자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국채와 헌법을 사수해야 될 이 헌법위원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게 헌법재판관들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1천만 실향민 가족들이 꿈에도 북한 동포들의 자유통일을 열망하면서 온 그 마음을 모아서 오늘 자유통일당에서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갖는 이 기자회견장에 가서 마음으로라도 응원을 하고 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한 말씀 올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이 저 북녘 동포들이 이 시간에도 하늘의 그 손길을 기다리면서 80년 세월을 피눈물을 흘려왔는데, 오늘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전 국민 앞에, 세계 앞에 외치는 이 함성이 이 헌법재판소 이 팔도강선에 드리워져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을, 이 악마의 세력을 완전히 끄덕내는 이런 역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행주치마에 도래를 나서 자유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제2의 유관순과 같은
우리 주옥순 회장님을 비롯한 여성 이 용사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자유통일당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썸네일 만들어서 올려라. 하나, 둘, 셋. 일단 찍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신영재.